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고 있는 2부 공감 다락방. 이 시간에는 디지털 교육 전문가이시고 AI와 인간 자유를 책을 집필하신 의정부 부용초등학교 방은찬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인사드렸는데요. 또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방은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윤리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복지 라디오를 통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라디오를 겨우 2번째로 출연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 네. 미래 세대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뭐 이렇게 편안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목소리도 좀 편안해서 듣는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 미래 세대 자녀들에게 AI 시민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AI 시민교육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AI 시민교육이 중요한 건 알았는데 네. 그래서 AI 시민교육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런 핵심적인 역량인 AI 리터러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AI 리터리시 또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익숙한 게 이제 디지털 리터리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또 미디어 리터리시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AI 리터리시는 이제 좀 못 들어봤거든요. 그동안 솔직히. 예. 그런데 오늘 이제 AI 리터리시는 또 뭘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네.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게 바로 AI 리터러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리터러시는 문해력을 뜻하는 문해력. 네, 맞습니다. 네. 말입니다. 글을 그대로 해석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렇죠. 능력이 되는데요.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다양성이 점차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면서 그렇죠. 네. 리터러시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읽거나 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유형의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능력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는 시기인데요. 네. 그 외에도 ICT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네. 데이터 리터러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것처럼 AI 기술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힘을 바로 AI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 단어 그대로 읽는다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사실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보면 AI가 이제 만든 노래와 실제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분간하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제는 너무 정말 세미하게 분간하기 힘든 네, 이런 어떤 정보들을 이게 과연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진실한 것인지 거짓인지를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들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리터리시가 다양한 리터리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AI 리터리시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AI 리터러시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AI 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와 이어지는데요. 네. 바로 이 AI 리터러시가 AI 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생성형 AI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생성형 AI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주된 특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생성형 AI를 이용한 콘텐츠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정교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까 박사님께서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알 네.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컨텐츠 분별력이 이제 너무 강조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컨텐츠 분별력, 컨텐츠 분별력이 참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례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많은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네. 작년에만 해도 영국에서는 AI가 만든 콘텐츠로 인하여 폭력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영국의 한 도시에서 어린이 3명이 살해되고 10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서 이슬람 망명 신청자가 범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반무슬림 폭력 시위가 발생한 건데요. 사건을 파악해 보니까 범인은 이슬람 망명 신청자가 아니라 영국 소년이었습니다. 네, 네. AI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게시물을 뉴스 기사로 바꾼 것이 소셜 미디어에 퍼진 것이죠. 네, 네, 네. 심지어 이 사건은 텍스트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글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을 더 많이 접하고 그렇죠. 쉽게 신뢰하게 됩니다. 네, 네. 이 때문에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가짜뉴스용 사진이나 영상이 여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의 발전은 점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는 힘인 AI 리터러시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로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가짜 뉴스, 뭐 또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정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사례를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잖아요. 참 듣고 보니 AI 리터리시의 중요성을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이해가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한 사례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AI 리터리시를 어떻게 좀 우리가 길러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중요해서 이제 길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AI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도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다고 했는데 굳이 AI 리터러시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은 AI만이 가진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AI 특성을 생각해 보면 우선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네. 이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고민할 지점이 생기는데요. 네.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결과물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로 그렇겠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 챗봇이 학습을 할 때 장애, 인종, 나이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표현을 학습했다면 AI 챗봇도 그러한 표현을 그대로 도출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AI가 이제 분석하고 네. 그것을 그대로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이제 그 특성을 이해하는 거 이게 먼저가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AI 특성 중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특성을 생각해 보면 AI 학습이 주로 네.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맞춤형 추천입니다. 네, 네. 맞춤형 추천이라는 것은 AI가 특정한 대상에 관한 정보를 학습하고 그 대상에게 최적화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패턴을 학습해서 저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데 AI가 이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걸 듣기만 해서는 이제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어떤 그 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이제 AI인데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을 좀 가져올 수 있나요?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맞춤형 추천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추천해 그렇죠. 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직관적으로는 그러나 AI 추천 알고리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용자를 폐쇄적으로 만들거나 네. 또는 누군가에 의하여 조종당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특히 네. 정치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부각되는데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 플랫폼에서 그러한 측면의 콘텐츠만 접하다 보면 네. AI 추천 알고리즘은 또 비슷한 입장을 가진 콘텐츠만 대체로 추천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이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를 제한하게 되고 사고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또는 가두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실제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그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아무래도 좀 텃밭을 가꾸는 쪽의 컨텐츠를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저의 어떤 이런 그 유튜브에 보면은 텃밭을 관리하는 것만 계속 나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지금 그 말씀을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예를 들어서 박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유익하게 네. 사용하는 정보들이 추천되면 좋으나 그렇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을 그것으로만 가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겠죠. 주말 농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또 경험해 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회들을 오히려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뭐 오늘 이제 말씀에 제가 뭐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뭐 대본에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네. 사실 이제 이 AI 리터리시도 그렇지만 일반 우리 그 기존의 정보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또는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더라도 네. 그 관심 있는 분야에 계속 그 아이가 검색을 했을 때 계속해서 그것도 공격하듯이 네. 그 아이에게 이제 노출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부모님들께서도 이 AI 리터리시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부터는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계속 말씀 좀 해주시죠. 아,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안 그래도 저희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특징이 진영 정치라는 특성이 조금 있는데 네, 네. 그런 진영 정치에 기름을 붓게 될 수 있는 그렇겠죠.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소비자 심리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기업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소비자가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AI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만약에 그 기업이 쓴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이 정말 저희의 자유로운 선택인가? 네.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정말 AI만이 가진 특성이 너무 이제 고유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이제 AI 리터리시의 또 다른 어떤 오늘 말씀하지 못한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방금까지 이제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렸는데요. 네. AI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보면 다른 기술과 달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연필을 사용할 때는 연필이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고 저희가 연필을 집어서 뭔가를 하지만 그렇죠. AI는 누군가의 이제 도움 없이 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AI 킬러 로봇을 생각해 볼 때 전쟁에서 이 킬러 로봇이 자율적으로 적을 사살하는 것은 괜찮을지 그리고 AI가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범행을 일으키기도 전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어도 괜찮은지 네. 또는 AI가 면접관을 대체해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것이 인간 면접자보다 더 공정한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AI 사회에서 얘기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윤리나 법으로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술 개발은 그야말로 초스피드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AI 윤리 교육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그것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시간의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 선생님 같은 분들의 그런 연구가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교육에 정말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최근에도 이제 그 AI 교과서에 대한 부분에 이제 논란도 많았고 네. 그것이 이제 뭐 채택 여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방 선생님이 보실 때에 지금 현 시점에서 AI 교과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지 네. 그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음.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아직도 완전하게 확정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일단 의무 사용에서 자율 사용으로 네. 1년 정도는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긍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부정적인 네. 측면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이제 추진이 되다 보면 그 두 가지 측면 중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이 AI가 그 학생의 학습을 진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으로 그 학생에게 어떠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그 학생에게 잘 강조되어 있고 네. 또 교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네. 네. 그렇죠. 이것을 던져놓고 교사의 역량을 키워주면 그 안에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하죠. 네. 교사들에게 역량을 어떤 끌어올릴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AI 긍정적인 측면들 그래서 네. 학생들에게 정말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던져진 상황에서 제가 주변에서 본 많은 선생님들은 그것이 어쨌든 주어지면 그 안에서 그것의 긍정적인 것을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 주변의 학생들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네네. 좋은 정책이고 또 아무리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뭐든지 이렇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네, 되는 것도 참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네.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요즘 이 시대에는 어떤 획일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제 실행할 때는 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네. 또 이제 사실 뭐 긍정과 부정은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네. 이제 그러려면은 그 때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이제 강조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지만 특별히 AI 리터리시 네. 그럼 부모님들은 앞으로 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은 좀 부모님들이 좀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께서 예전에 이제 과거의 때와 지금만 비교해 보셔도 네. 딱 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훨씬 크게 느끼실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 기술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네.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보다 네. 자녀들의 기술적인 이해가 훨씬 큰 경우가 요즘에 그럼요. 많습니다.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녀가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 그것을 감시한다기보다는 네. 같이 함께 그것에 대해서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부모님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조언을 얘기해 주실 때 그 자녀들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러면 그러한 네.
그러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봤던 뉴스에서도 한 자녀분이 어떠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튜버의 것을 이제 듣는 자녀에게 직접 그 자녀에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통해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네, 뉴스를 네.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에 계신 부모님들도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형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주시고 또 직접 관심도 가져주시면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제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부모 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안 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서 시행착오를 막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 중에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소통 부재. 예. 이게 부모님들이 적어도 오늘 이제 우리 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 AI 리터리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술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아이들과 정말 좀 미숙하긴 하지만 이게 소통을 해 나간다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떤 문제를 막는 시행착오를 막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제 어느새 이제 끝날 시간이 이제 되어 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지만 우선 일단은 방 선생님께서 집필을 하신 AI 그 책에 대해서 좀 한번 좀 AI와 인간 자유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인지 좀 소개. 책 좀 잠깐 우리 저 카메라 앞으로 좀 보여요. 네.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네, 좀. AI와 인간 자유라는 책인데 요것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좀 녹아내 있는데요. 네, 네, 네. 그 AI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자유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들이 저희의 심리를 가지고 무의식을 조종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기도 했고 네, 네. 또는 AI를 개발해야 될 자유를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네. 예를 들어서 킬러 로봇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개발해도 괜찮은가? 아, 그럼요. 네, 저희가 1,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를 정말 개발해도 괜찮은지 그런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지 그런 자유와 AI의 그러한 관계되는 부분들을 다룬 책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 오늘 미처 다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제 주변에만 봐도 이러한 AI 윤리나 AI 리터러시에 아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이시라면 저는 굉장히 열려 있으신 그런 개방적인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그만큼 또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AI 기술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해서 네네. 발전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기업에 네. 따끔하게 비판적으로 그렇죠.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이 사회에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